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 이제 발화점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화점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착화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착화점. 자, 점화원 접촉 없이 물질 자체에 축적된 열만으로 발화가 되고 연소가 일어날 수 있는 최저 온도다. 그러니까 이게 점화원이 없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를 배웠지 않습니까? 이 화학적 점화원에서 배웠던 이 자연발화 있죠. 얘 자체가 즉 제가 가장 큰 원인이 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열 축적만으로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소한의 온도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발화점 또는 착화점이라고 얘기한다. 자, 또는 자동 발화점, 자연 발화점이라고 얘기한대요. 그죠? 자, 영어로 AIT라고 얘기한답니다. 이 영어도 알고 계셔야 돼요. 약어로 AIT라고 얘기한대요. 됐죠? 자, 근데 지금 여기 다음 페이지 가보면요, 얘가 나오거든요. 지금 발화점이 낮아지는 조건이래요. 즉 발화점이 낮아진다는 건 그만큼 위험성이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그죠? 그러니까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건 결국 뭐가 되기 쉽다? 가연물이 되기 쉽다. 그러니까 가연물이 되기 쉬운 조건하고 어떻다? 유사하다. 또는 자연 발화가 되기 쉬운 조건하고 유사하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실 게 뭐냐면, 자, 여기 기억, 니은, 디귿부터 한번 볼게요. 얘부터 따로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앞에 탄화수소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탄화수소. 이 탄화수소 가연물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파라핀계 탄화수소계 가연물만 배웠었죠. 그죠? 자, 대표적인 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메탄, 두 번째 에탄, 세 번째 프로판, 네 번째가 뭐? 부탄, 메프. 이 네 가지만 보고 보면 메탄 같은 경우는요, 분자식이 얘였죠. 그럼 얘는 탄소 하나에 수소가 몇 개 붙는 거예요? 4개 붙는 거죠. 이렇게 다리가 4개예요. 탄소는. 아셨습니까? 그래서 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하고? 메탄이라고 얘기하고. 자, 에탄은 얘거든요. 얘는 탄소 2개가 있으면, 자, 여기 가보면 얘가 있다. 근데 얘 다리 몇 개라고요? 4개예요. 그럼 서로 하나씩 붙겠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3개가 이렇게 남는 거지. 3개가. 그럼 여기에 뭐가 붙는 거냐면 수소가 이렇게 붙는 거야. 수소. 얘 이름을 뭐라고 한다? 우리가 에탄. 프로판도 마찬가지. 그죠? 부탄도 마찬가지. 3개든 4개든 어차피 이 모양은, 자, 아래 가보면 제가 이걸 넣어놨어요. 보이십니까? 이런 식으로 될 거다. 분자 구조가. 그러니까 점점 분자 구조가 어떻게 돼요? 복잡해지죠. 그럼 탄소수가 늘어남에 따라 수소수도 늘어나니까 분자량도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자, 앞에 가보시면 탄화수소 계열의 분자 구조가 복잡하다라는 건 결국 탄소 개수도 많아지고 수소 개수도 많아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탈 수 있는 가연물이 높아지고 열이 축적이 됐을 때 탈만한 가연물이 많아지니까 발화점이 어떻게 되더라? 낮아지더라. 오케이? 자, 그리고 탄소 사이의 길이가 길어진대. 자, 메탄은 지웠지만 요 정도 길이였지만, 그죠? 에탄은 얘가 더 옆으로 길어졌잖아요. 맞죠? 길이가 어떻게 됐어요? 길어졌죠. 탄소 사이의 길이가 길어졌죠. 맞습니까? 이게 결국 똑같은 얘기라고. 그리고 뭐가 클수록? 분자량이 클수록. 그러니까 분자량이 크다라는 건 탄소도 많고 수소도 많으니까 무게가 어떻게 보면 늘어나는 거지.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3개. 자, 얘네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된다? 발화점이 낮아진다라는 거. 됐죠? 그래서 요거 하나 잘 보십시오. 결국은
가연물의 양이 늘어날수록, 탄소의 양이 늘어날수록, 수소의 양이 늘어날수록 발화점은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자, 또 발열량이 클수록, 그러니까 이거는 방출되는 열량이 클수록, 오케이. 산소가 많을수록, 이런 건 유사하죠, 다. 자, 그리고 점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그러니까 처음에 에너지가 줘야 되는 에너지가 어떨수록? 작을수록. 활성화 에너지가 작은 애일수록 가연물이 되기 쉽다 그랬잖아. 맞잖아요, 여러분들. 앞에서 했잖아요. 열 전도율이 작다? 즉 뭐가 잘 된다라는 거예요? 열 축적이 잘 될수록. 자, 습도나 증기압이 낮을수록. 자, 요거는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습도는 가연물의 습도를 얘기합니다. 즉 가연물에 물이 없을수록 잘 타는 거죠. 가연물에 물이 많으면 연소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럼 또 학생들이 이제 요 자연발화 조건에 가보면, 아니 습도가 높을수록 자연발화가 잘 된다 그랬잖아, 내가. 맞잖아, 여러분들. 이 습도는 주변 습도, 주변. 가연물은 젖어 있으면 여러분들 잘 뭐가 되지 않는 게 맞아요? 열축적이 가연물이 젖어 있으면 열축적이 아니고 연소가 그죠, 잘 되지 않는다. 요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따로 보셔야 돼. 따로 보셔야 되고. 자, 증기압이 낮을수록. 자, 이 증기압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액체였던 게, 자, 얘가 이제 뭐로 변할 때? 기체로 변할 때 여기서 이 증기들의 압력이 있거든요. 아셨죠? 그럼 이 증기압이 크다라는 건 액체가 뭘로 가는 거예요, 지금? 기체로 빨리빨리 돼버리는 거야. 또는 고체가 액체로 가고 기체로 빨리빨리 돼버리는 거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증기압이 너무 크면 내부에 가연물 자체에 열축적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빨리빨리 날아가 버리니까. 오히려 이 증기압이 낮아야만. 그러니까 증기압이 낮다라는 건 그만큼 고체 상태 가연물이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고체 자체가 다른 모양으로 변하지 않고 안쪽에 계속 열축적을 잘한다라는 거야. 증기가 잘 발생 안 한다라는 건 그만큼 이게 잘 안 날아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발화점 입장에서 보면은 증기압이 낮아야만 열축적이 잘 되는 거고, 그만큼 뭐가 발화점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고요. 요거는 단독으로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발화점 쪽에서. 됐죠? 그리고 제가 이거 설명드렸었죠, 예전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십시오. 접촉하는 금속의 열 전도도가 크대요. 그러니까 여기 불이 있다고요. 불이 있으면 여기 금속이 있다니까. 금속, 접촉 금속. 그리고 여기 이제 가연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불이 열을 막 이렇게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얘에 접촉해 있는 요 금속 있죠. 얘 열 전도도가 커야만 얘한테 열을 어떻게 할 거예요? 빨리빨리 가져가 하면서 토스해 주겠죠. 그럼 얘 자체는 타기가 쉬워지면서 발화점이 낮아지는 거지. 또는 여기 보십시오. 금속 자체의 열 전도율이 낮을수록 요 자체의 전도율이 낮대요. 그럼 얘를 그냥 가연물로 보는 거야. 그러면 얘 자체가 열 전도율이 낮으니까 얘 자체가 발화점이 어떻게 될까요? 낮아지겠죠. 금속이니까 안 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요걸 그냥 가연물로 보셔도 돼. 가연물.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가지가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정도 정리를 해주시는데, 시험 문제는요. 시험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여기보단 위쪽 있죠? 여기가 더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됐죠? 그래서 참고로 여기 밑에는 참고로 보셔도 되고, 이 위쪽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특히 탄화수소 계열, 탄화수소 계열 쪽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고, 가연물의 발화점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다른 것들은 참고해서 보시는데요. 요 황린, 정린 있죠? 요 고체 가연물의 발화 온도, 자연 발화 온도, 요 두 가지는 암기. 특히 요 황린. 꼭 암기. 액체 발화 온도, 기체 발화 온도 참고해서 보시고요. 제가 밑줄은 쳐놨지만, 네, 여기 진하게는 표시해놨지만 그냥 참고로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온도의 관계는 제가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인연 발화,
약간 인연 봐라, 인연 봐라. 약간 욕하듯이 약간 인연 봐라. 약간 이런 식으로 외워주셔라. 요거 최근에도 계속 나왔어요. 대소관계. 자, 그리고 파라핀계 탄화수소 화합물 탄소수가 증가하면 자 보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이거죠. 분자가 복잡해진다고요. 분자량 증가하죠. 그쵸? 그리고 탄소의 길이가 길어지죠. 그러면서 발화점이 낮아진다고. 됐나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요. 이게 학생들이 이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거 많이 물어보거든. 인화점이 높아진대. 인화점.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했을 때, 자, 보십시오. 4개까지, 우리가 얘를 메탄부터,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그죠? 여기까지 얘기하잖아요. 자, 얘네들은 기체예요, 기체. 이거 제가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5개에서 15개잖아요. 그럼 얘는 액체 상태, 액체 상태. 그러다가 얘가 16개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무슨 상태로 가냐면 고체 상태로 가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고체 상태로 간다라는 건 결국은 얘가 변화하지 않고 점점 딱딱해진다라는 걸 의미해. 딱딱해진다. 그래서 오히려 뭐가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냐면 인화점이 높아진대요. 즉 얘가 분해가 되기 쉽지 않아지는 거야. 액체나 기체 쪽으로 가기 쉽지 않아지는 거야. 대신에 내부의 열축적은 잘 돼요. 얘네들이 안쪽에 가연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발화점이 낮아지는 거고. 요거는 탄화수소 가연물의 뭐냐면 특징이야, 특징. 그래서 요거는 조금 살짝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고, 휘발성이 작아지고 비점이 상승한대요. 그러니까 휘발이 잘 안 되니까 액체 쪽으로 가기가, 기체 쪽으로 가기가 쉽지 않아지는 거고, 비점이 상승하니까 끓는 점이 높아지니까 그만큼 액체나 기체 쪽으로 가기가 쉽지 않아지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연상을 해서 가져가 주시면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자, 됐습니다. 그리고 나와 있죠. 그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그래서 탄소는 분자량이 12잖아요. 수소는 분자량이 몇이에요? 1이죠. 그거에 따라서 얘네들이 또 이렇게 달라지더라. 분자량이 달라지더라. 됐습니다. 네,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제 발화지연 시간. 근데 이 발화지연 시간이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 가연물과 지연성 물질 혼합물의 온도가 상승되는 시간으로부터 화재 및 폭발이 발생할 때까지 경과되는 시간을 말하며 발화 전의 지체 또는 발화에 걸리는 시간을 얘기한대. 근데 이 발화지연 시간은 말 그대로 이 가연물질과 지연성 물질의 혼합물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얘 이름을 가연성 혼합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가연물은 말 그대로 가연물이고 이 지연성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로 산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산소. 그래서 여기 가연성 혼합기가 있대요. 근데 얘가 점화원이 있으면 점점 처음에는 온도가 상승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얘가 이제 뭐가 되냐면 불꽃이 되거든. 또는 폭발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시간, 이 경과되는 시간, 그러니까 실제로 불꽃이 보이는 시간, 그때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데 이름을 발화 지연 시간이라고 얘기한대요. 아셨죠? 연료의 자연 발화 온도는 발화 지연 시간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자연 발화 온도가 높을수록 발화 지연 시간이 짧아진다. 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가연성 혼합기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연성 혼합기 온도. 높을수록 불꽃이 되기 쉬워지겠죠. 그쵸?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짧아진대. 온도나 압력이 상승하면 짧아지겠죠. 완전 연소 시의 발화 시간은 발화 지연 시간은 짧아지겠죠. 즉 어떤 가연물이 있을 때, 가연성 혼합기가 있을 때 그게 이제 불이 붙어서 불꽃으로 보일 때까지 그때 지체되는 시간, 얘 이름을 뭐라고 한다? 발화 지연 시간이라고 얘기한다. 온도와의 관계는 이년 발화. 요거는 제가 책에다가 2번이나 넣었네요. 네, 그냥 똑같은 내용이다 라고 해서 보시면 됩니다. 뭐 다른 내용 아니니까요. 네. 자, 됐죠. 자, 이제 두 번째 볼까요? 우리 두 번째. 자, 뭡니까? 연소 범위입니다. 연소 범위, 연소 한계, 폭발 범위, 폭발 한계 다 똑같은 말인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죠.
근데 범위라는 말을 더 많이 쓰긴 해요. 한계보다. 또는 이제 폭발 쪽에서도 폭발 범위라고 해서 폭발 범위, 연소 범위 그냥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얘가 이제 뭐냐면요. 여러분들 정의해 가보세요. 공기 중에 가연성 가스가 연소하기에 필요한 농도 조건이다. 공기 중이니까 산소. 그죠? 그리고 가연성 가스죠. 자, 두 개가 같이 있을 때 불이 붙기 위한 최소한의 농도. 즉, 얘는 가연성 혼합기의 농도 조건을 얘기하며 가연성 혼합기라는 건 결국은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소와 가스가 섞여 있는 거라 그랬죠. 그럼 얘네들에 대한 퍼센트를 얘기합니다. 농도. 그래서 양적인 조건을 얘기하는 거야. 즉 물리적인 조건을 우리가 따지는 겁니다. 가연물의 양과 산소량. 그래서 가연물이 기체 상태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범위다. 근데 연소 범위 또는 폭발 범위 또는 연소한계, 폭발한계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한계와 상한계. 연소하기 위한 최소 농도와 연소하기 위한 최고 농도. 얘네들이 다 퍼센트라고 표현을 한다고, 단위를. 아셨습니까? 그래서 메탄 있죠.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메탄이 하한계가 5고 상한계가 15예요. 그러면 우리는 1에서 4는 요 정도는 연소가 안 되는 거고요. 그죠? 16에서 100까지도 연소가 되지 않는다. 딱 메탄은 5에서 15% 농도에서만 연소가 된다. 그래서 하한계가 5고 상한계가 15거든요. 그럼 연상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1에서 4% 메탄이 1에서 4%라는 건 내가 이해가 돼요. 왜요? 메탄이 좀 모자라네. 아, 맞잖아. 여러분들 메탄 양이 지금 모자라잖아요. 누가 봐도 5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4개밖에 없는 거잖아. 그럼 탈 수가 없죠. 맞잖아요. 양이 모자란 거잖아요. 근데 여기 있죠. 쌤, 그러면 아니 여긴 16개나 있는데 또 100개까지 메탄이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탑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러면 이때는 메탄 양은 충분하지만 태울 만한 얘가 없는 거야. 왜냐면 두 가지의 양을 얘기하는 거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 이해를. 됐습니까? 그래서 하한계, 상한계가 가스별로 다 어떻게 돼 있다? 정해져 있더라. 가스별로 다 정해져 있더라. 그래서 거기 가보면요. 여기 그래프 하나가 나와요.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연소 한계 곡선이라고 얘기하는데 꼭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 가보면 농도 압력 조건이 있고 에너지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온도 조건이라고 해가지고. 맞나요? 그러면 자, 이 그래프에 가보면 여기 Y축이 농도나 압력이거든요. 근데 보통 농도로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지금 물적 조건이 지금 표현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 가로 X축이죠. X축에는 뭐가 표현되어 있어요? 지금 에너지 조건이 지금 표현되어 있죠. 온도라고 해가지고. 맞습니까? 자, 그리고 얘가 이렇게 갈라져 있고 여기가 무슨 선이다? 포화 증기압선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 포화 증기압선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보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얘 왼쪽은 액체 상태, 가연물에. 근데 가연물의 액체 상태는 우린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소 범위는 가연성 가스만 본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얘보다 어디? 오른쪽, 여기만 보는 거야. 기체 상태일 때만. 즉 여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럼 이 포화 증기압선도는 뭐냐?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쉽게. 또는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닌 부분. 조금만 왼쪽으로 가면 액체, 조금만 오른쪽으로 가면 기체로 변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아셨죠? 포화 증기압선도. 여기에 포화 증기압선도가 들어간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 가보면 자, 농도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 높은 농도가 하나가 있고 낮은 농도가 있네요. 그죠? 여기에 높은 농도가 있고 여기 낮은 농도가 있네요. 자, 높은 농도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상한계. 요 낮은 농도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하한계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이 하한계와 상한계 사이를 우린 무슨 범위라고 얘기한다? 연소범위라고 얘기해요. 연소범위. 연소범위. 그래서 지금 연소범위가 정해져 있는 거죠. 즉 아까 메탄이면 여기가 5,
15 이렇게 되겠죠. 즉 이 안에서만 뭐가 된다? 화염 전파가 되더라. 연소 전파가 되더라. 맞습니까? 일단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밑에 가보면 온도 포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한계와 만났을 때 최초로 여기에서 이제 반응할 수 있는 온도, 하한계에 최초로 불을 붙일 수 있는 온도, 즉 가연물의 최소 농도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온도, 얘 이름이 뭐다? 인화점. 이거 아까 했었죠. 제가 그래서 하한계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최소한의 온도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인화점이라고 한다 그랬죠. 맞습니까? 자, 조금 오른쪽으로 오면 원래 여기에 이제 연소점이라는 게 있으면 있으면 되는데 지금 굳이 이거를 표현을 안 했죠. 연소점을. 그리고 맨 오른쪽에 가보면 AIT가 나와 있네요. 자, 이가 자연발화점. 그래서 온도 순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인연발화, 인연발화, 인연발화. 맞습니까? 그래서 이 발화점 위쪽으로 갔을 때 여기에 땡땡땡땡, 자, 요거 보세요. 요 정도만. 자연발화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뭐냐? A가연물, B가연물, C가연물, D가연물, E가연물, F가연물, 모든 가연물의 자연발화점을 그냥 이렇게 점선으로 해서 이어놓은 거야. 그냥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얘 동그라미, 얘가 이제 뭐냐면 화학 양론 조성비라는 게 나와 있어요. 보이십니까? 그리고 얘가 최고 연소 속도 농도래. 자, 화학양론 조성비는, 자, 예를 들어 아까 메탄이 제가 연소 범위가 최소가 5에서 최대 15%까지라 그랬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중에 우리가 10% 농도 있죠. 요 농도를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화학양론 조성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화학양론 조성비가 딱 센터는 아니지만 대략 요 정도에서 나타나는데, 이게 뭐냐면 가스도 정말 적절하고 산소도 정말 적절한 농도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절한 상태에 있을 때 안쪽에서 어떤 가연물이 탔을 때 연소 속도는 어떻게 나올까요? 최고로 나오겠죠. 미친 듯이 잘 타니까. 그 얘기야, 그 얘기. 그래서 화학양론 조성비는 이 가스와 산소가 정말 적절하게 섞여 있을 때 조성비를 얘기하고, 그 조성비일 때 뭐가 나타난다? 최고 연소 속도 농도가 나타난다고. 최고 연소 속도가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봐도 되는 거야, 같이. 화학양론 조성비에서 최고 연소 속도를 나타내니까 그때 농도를 화학양론 조성비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거 뒤에서 배워요, 여러분들. 자, 지금은요, 이 그래프를 딱 봤을 때 만일 여기를 지어놨대요. 이게 뭐냐? 인화점. 알 수 있어야 돼요. 여기를 지어놨대요. 이게 뭐냐? 발화점.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를 지어놨어요. 이게 뭐냐? 포화진기압선도. 요게 뭐냐? 상한계, 하한계, 화학양론 조성비, 최고 연소 속도 농도. 그리고 여기가 농도나 압력, 또는 여기가 온도, 이런 거. 그러니까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그래프를. 아셨습니까? 이게 최근에도 얘를 비워놨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인화점을 비워놓고 여기를 알파벳 A라고 줬어요. 그래놓고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야, 그냥 인화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주면 되지. 이걸 또 굳이 이걸 또 비워놨어요. 그때가 22년이라고요. 그죠? 어려웠다고 했던. 요거는 그래프를 좀 보실 수 있어야 된다. 자, 밑에다가 제가 포화 증기압력이 뭔지 넣어놨죠? 요거는 참고로 해서 하나 보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연소 범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각 가연성 가스마다 뭐가 존재한대요? 아까 메탄처럼 연소 범위가 존재한대요. 그죠? 근데 요즘 경향으로는 이 연소 범위를 다 주는 게 트렌드예요. 일반적으로 다 줍니다. 이 가스의 연소 범위 상한계와 하한계를 다 준다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뭔가를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데, 그 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요 위험도거든. 위험도. 근데 혹시 안 줄 상황을 대비해서 여기 중에 대표적인 가스 몇 개는 연소 범위를 조금 암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아셨죠? 그럼 보십시오. 자, 제일 먼저 이氧화탄소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위험도가 제일 높아요. 다른 가스보다. 그래서 위험도 1등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외우시냐면 이왕 1이 이렇게 된 거 죽을 때까지 해보자.
다시 이왕 일이 이렇게 된 거 죽을 때까지 공부해보자. 합격해야 될 거 아니야. 굳은 의지를 다시 한번 이제 주먹을 불끈 쥐면서 내가 꼭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시작을 한 이상 꼭 합격하자. 죽을 때까지 공부하자. 그죠? 이왕 일이 이렇게 된 거 죽을 때까지 한번 해보자. 1, 2, 4, 4. 1, 2, 4, 4. 연상할 수 있게. 됐죠? 여러분들? 그리고 얘가 위험도 2등이야. 위험도 2등.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우리 학교 공부할 때도 꼴찌나 1, 2등은 기억하잖아. 쟤 우리 반에서 1등이었어. 솔직히 우리 반에서 꼴등이었는데 중간은 기억 못하죠. 맞잖아 여러분들. 내가 애매한 중위권이었거든. 1등은 기억해. 아직도 전교 1등 이런 애들은. 걔 전교 1등이었잖아. 서울대 갔거든 그 친구. 막 이런 식으로 기억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에서 높은 애들 4개 정도 또는 5개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 1등부터 한 5등까지는. 그래서 제가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세틸렌이죠. 제가 돈을 버는 이유가 요거라고. 우리 애가, 딸내미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며칠 전에 이제 집을 나서는데 반팔티 이제 작년 걸 입었는데 팔 하나가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팔 한쪽만 그냥 아빠 괜찮아. 여기를 걷고 다녀가지고 그냥 양쪽 다 없는 것처럼 하고 다닐게. 아빠 난 괜찮아. 근데 내 입장에서는 어때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지. 그러니까 아이 옷이 뭐밖에 없다. 팔 하나밖에 없는 거야 지금. 네, 뭐 이런 식으로 아이 옷이 팔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돈을 버는 거라고 내가. 그래서 강의를 하는 거라고. 뭐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외울 때 그죠? 우리 딸이 팔 하나가 없는 옷을 입고 다니진 않아요. 입고 다니진 않지만 그래도 외울 때 그냥 그렇게 외우시라고. 요 100은 그냥 참고로만. 간혹 요게 이제 100까지 늘어나는 경우가 있대. 얘가 이제 분해 연소를 일으켰을 때. 100에다가 그냥 분해 연소를 일으켰을 때. 산화에틸렌도 분해 연소를 일으켰을 때. 그냥 읽어보십시오. 아셨죠? 그리고 여기 가보세요. 산화에틸렌이죠? 얘는 38광땡. 뭐라고 여러분들? 38땡. 어떻게 이렇게 외워야지? 38광땡. 아셨죠? 이거 제가 뒤에 정리해놨어요. 그리고 여기 디에틸 에테르 또는 에테르. 이거는 A48. 산화는 38광땡. 얘는 A48. 에서 48. 됐죠? 그리고 이거는 수사치료. 자, 그래서 5등까지는 꼭 암기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일산화탄소나 휘발유는 제가 왜 진하게 칠해놨냐면 예전에 한번 지방직 같은 데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서 한 번 정도는 그냥 보셔라 라고 제가 설명을 해놨고 표현을 해놨고 요 4개는 저는 암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탄, 프로판, 에탄, 메탄. 아셨죠? 그럼 부탄은 봐봐 여러분들. 부탁해. 내가 부탁한대. 뭐를 부탁하냐면 이제 화장실이야 여러분들. 내가 좀 장이 안 좋아요. 좀 더러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장 트러블이 좀 있어요. 밥을 먹으면 바로 화장실을 가야 돼. 그래서 진지하게 우리 와이프가 밥 먹을 때마다 그렇게 하니까 연애할 때 진지하게 헤어져야 되나라는 생각도 했다고 그러더라고. 지금도 그렇거든요. 먹으면 바로 가요 화장실을. 근데 갔는데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야 화장실에 사람이 꽉 차 있어. 그거 어떻게 해? 급하잖아. 그러니까 막 욕하는 거야. 막 빨리 싸 막 이런 식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냥 그렇게 외우세요. 부탁해. 빨리 싸. 나 죽을 것 같아. 약간 그런 식으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예전에. 되게 극한의 상황까지 갔다가 이제.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프로판이죠. 푸이구 외우세요. 푸이구. 이건 그냥 앞글자 따서 외우십시오. 혹시 이거 괜찮은 거 있으면 저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푸이구. 에사밀리. 이것도 에사밀리. 그냥 앞글자 따서 외우십시오. 에사밀리. 일단 지금은 보통 준다라고 했으니까 대략은 알고 있어야지. 매오십오. 요거는 매일 오십시오. 식당에서 맛집인데 매일 오십시오. 너무 좋지. 메탄 5에서 15. 매일 오십시오. 또는 매운 거 먹어가지고 매우십오. 매워 15. 막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돼요. 됐죠? 하면서도 민방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하나 잘 정리를 해주시고 위험도 순서도 알고 있으면 좋아요. 부탄, 프로판, 에탄, 메탄 순서로 아셨죠? 그러니까 위험도 1등이 얘, 2등, 3등, 4등. 근데 연소 범위 넓은 순서는 역순이에요.
4, 3, 2, 1. 아셨죠? 이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만. 지금 이 두 개를 빼보면 연소 범위가 나와요. 그 얘가 10이잖아요. 연소 범위가. 얘네들은 이제 뭐 6 요 정도밖에 안 되죠. 6.8 요 정도밖에 안 되죠. 죄송합니다. 6.6 요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얘가 한 7.4 정도 되고요. 그죠? 얘가 8.4 정도 되고, 9.4 정도 되고, 이런 식으로 조금. 그래서 연소 범위 순서, 그리고 위험도 순서까지.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부탄이 탄소가 제일 많고 수소가 제일 많다 그랬잖아. 그럼 위험성도 누가 제일 높을까요? 얘가 제일 높지 않을까? 맞습니까? 그런 식으로 연상해 주시면 돼요. 얘가 가연물이 제일 많으니까 위험하고, 그 다음 많은 게 얘, 그 다음 많은 게 얘, 그 다음 많은 게 얘. 됐죠? 자, 그래서 여기도 위험도 순서 알고 계시고요. 1등부터 5등까지. 그래서 이하산애수. 뭐라고 여러분들? 이하산애수. 이하산애수. 자, 연소 범위는 아산수에. 이 순서가 무조건 연소 범위가 넓다고 해서 위험도가 1등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비례는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 다르다라는 거. 이거 순서대로 알고 계십시오. 방금 말씀드렸죠. 위험도와 연소 범위 요거 4개도 따로 알고 계시면 좋다고. 그래서 보통은 주지만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해 놨으니까요. 같이 한번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볼까요, 이제. 뭐가 나옵니까? 위험도. 자, 그래서 방금 표에 보세요, 여러분들. 표. 아니, 방금 표에 가보니까요. 아니, 여기가 위험도가 지금 다 표현이 되어 있거든. 그러면 위험도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상한계에서 하한계를 빼주고 하한계를 나눠주는 거야. 이게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 위험도 공식은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올해도 나왔어요. 그래서 위험성을 나타내는 척도고 이렇게 나와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자, 요거를 한번 봅시다. 요거 암기해야 되고, 폭발 범위 특성. 자, 내가 예를 들어 연소 범위가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근데 하한계 값이 낮대요. 그럼 봐봐. 하한계 값이 낮다라는 건 연소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넓어지는 거죠. 그럼 위험성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겠죠. 또 상한계 값이 높대. 상한계 값이 위로 올라간대. 그럼 연소 범위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연소 범위가 넓을수록 위험성이 증가한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연소 범위가 넓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위험도가 무조건 걔가 제일 넓거나 그렇진 않다고. 아까 뭐를 봤을 때? 이氧화탄소를 봤을 때. 그러니까 이氧화탄소가 지금 보니까 연소 범위는 43으로 1등이 아닌데 위험도는 1등이잖아요. 그렇죠? 무조건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연소 범위가 넓은 애들이 위험도가 어떻더라? 높더라 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됐죠? 그리고 내가 거기다가 불활성 가스를 넣게 되면, 즉 더 이상 타지 않는 가스를 때려 넣으면 산소 농도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연소 범위는 좁아지겠지. 맞죠, 여러분들?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되고.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연소 범위 영향 요소라고 나와 있어요. 산불난 PT. 자, 봐봐, 여러분들. 이거를 먼저 이거부터 정리를 하시라고. 산불난 PT. 앞글자 따서 연소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는 이렇게 5가지래요. 산소 농도, 불활성 기체, 난류. P는 프레저라고 해가지고 압력. T는 템플러처라고 해서 온도. 그래서 산불이 났는데 얘가 정신이 좀 없나 봐. 가서 막 PT 체조하고 있대. PT 체조. 미친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돼. 그래서 자, 보십시오. 어차피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거야. 타이틀. 처음에는 자, 온도가 상승할수록 연소 범위는 넓어진대요. 온도가 상승할수록. 자,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 얘가 가연성 가스, 가연성 기체, 가연성 혼합기였잖아요. 그럼 얘는 기체네? 그럼 기체 온도가 올라가면 제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기체 하나의 온도가 올라가면 얘가 뜨거 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랬죠. 그럼 옆에 있는 기체와 뭐예요? 충돌한다 그랬잖아. 그러면서 반응하기 쉬워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보시면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분자의 운동이 증가하면서 반응성이 활발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유가 나와 있는 거지. 넓어지는 이유. 일반적으로 10도가 상승하면 반응 속도가 2배가 증가가 된대요. 그리고 폭발 범위 연소 범위도 확대가 된대. 얘 이름이 아레니우스 법칙이래.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정도는. 10도가 올라가면 반응 속도가 2배씩 되는 거고. 자, 온도가 높을 때
발열 속도가 방열 속도보다 크대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얘기했죠. 얘가 방출이잖아. 즉 방출되는 것보다 그 가연물의 발열이 더 큰 거죠. 그럼 얘 자체가 타기 쉬워지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그럼 얘 온도가 높아지는 거고 연소범위 넓어지는 거고. 온도가 낮았을 땐 발열 속도가 방열 속도가 거꾸로 되면은 자 이때는 연소범위 자체가 타지 않는 거니까 이 가연물이 좁아지거나 없어진대요. 그죠? 자 그리고 실험식에 의해 100도가 상승하면 상하한계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연소범위가 넓어진대요. 8%, 8%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해진다라는 겁니다. 평균 속도는 온도가 올라가면 증가한다. 속도는 온도가 내려가면 감소한다. 그리고 기체는 충분한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충돌해야 반응한다. 그죠? 그래서 온도가 오르면 분자간 운동이 활발해지고 충돌 횟수도 많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유죠. 자세한 이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거라고. 1번이. 자 2번 압력이 상승했대요. 내가 얘를 꽉 누르면 분자와 분자 간에 기체와 기체 간에 거리가 어떻게 된다? 짧아진다. 그러면서 뭐 할 우려가 커져요? 충돌할 우려가 크죠. 그죠? 그래서 연소 범위는 넓어질 수밖에 없겠죠. 즉 압력 상승 시 연소 범위는 어떻게 된다? 넓어지고 일산화탄소는 어떻게 된대요? 좁아진대요. 요거 하나 잘 보십시오. 요거. 이게 특이한 거거든. 다른 것들은 안 그런데. 그리고 하한계보단 상한계 영향이 크대요. 그래서 하한계는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얘가 크게 오른대. 요거 하나 잘 읽어보시고. 요게 예전에 간부기출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폭발은 온도 압력 조성의 관계에서 일어나며 발화온도나 압력에 영향을 주고 압력 상승 시 분자 간의 거리는 짧아지고 충돌 횟수가 많아진다라고 제가 방금 설명드렸었죠. 그쵸? 이런 거 잘 보시고요. 자, 세 번째. 산소 농도가 증가하면 연소 범위 넓어지죠. 얘도 상한계가 크게 변한대요. 이런 건 참고로 보십시오. 수소의 폭발 범위가 원래 75였던 게 94%로 확 하고 늘어난대. 산소 중일 때. 자, 산소 농도가 증가하면 기본적으로 연소 범위 넓어진다. 그리고 난류가 형성됐다라는 건 자기들끼리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뭐가 충돌될 우려가 크다? 본들끼리 분자들끼리 충돌될 우려가 크다라는 걸 의미하니까 연소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고 불활성 가스를 넣게 되면 연소 범위 어떻게 된다? 넓었던 게 좁아진다. 산소 농도가 감소한다. 하한계는 약간 변하고 상한계가 크게 내려온대요. 그래서 요거 5개 여러분들 지금은 5개 위주로 정리하세요 하셨죠. 아래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산불이 났는데 PT 체조하고 있다. 미쳤다. 미친 거죠. 그죠? 됐죠? 자, 그리고 6번째. 르샤틀리에. 올해 보세요. 올해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얘 나왔고 이게 처음 나왔어. 소방학개론에. 그리고 앞에 가보면 아까 위험도 구하는 거 나왔고 근데 상한 게 다 주고 구하라 그랬어요. 아셨죠? 르샤틀리에는 여기 포인트가 이거죠. 혼합물질의 연소범위. 즉 내가 메탄과 예를 들어 문제에서 에탄이 있는데 요 두 개를 섞었대요. 그랬을 때 자 얘가 5에서 15였잖아요. 얘가 3에서 12.4거든요. 아니 그러면 혼자 있을 땐 하한계가 5였고 혼자 있을 땐 하한계가 3이었잖아요. 두 개를 섞으면 하한계가 어떻게 될 거냐. 그거를 이걸로 구하는 거야. 자 이름이 뭐예요? 르샤틀리에. 그래서 이 르샤틀리에는 상한계도 구할 수 있고 하한계도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상한계보단 하한계 구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르샤틀리에가 하한계 값은 그나마 괜찮은데 계산을 했을 때 오차가 별로 없는데 상한계 값은 오차가 좀 크다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하한계 구할 때 구하는 공식이야. 요거는 이름이 뭐라고요? 르샤틀리에.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되어 있죠. L은 L1분의 V1 L2분의 V2 오른쪽 공식으로 보시면 돼요. L3분의 V3 제가 하한계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가 100. 자, 내가 만일 혼합가스의 하한계를 구하고 싶대. 또는 상한계 구하고 싶어도 어차피 식은 똑같아요. 상한계를 넣든 하한계를 넣든. 그리고 여기 100이 중요한데 이걸 꼭 넣어줘야 돼요. 얘가 전체 조성 농도. 즉 문제에서 이걸 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메탄은 60%가 있대. 60%. 60% 말고 70%라고 합시다. 70%. 그리고 에탄이 예를 들어 30%가 있대요. 30%. 아셨죠? 그러면 두 개 합쳐서 100%가 나오죠. 전체 조성 농도가. 그래서 100을 해주는 거고 요 L1, V1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 L1은 1번 가스에 내가 지금 하한계 구할 거죠?
넣어주는 거야. 여기는 2번. 자, V1, V2는 각각에 대한 조성비, 가스 조성비를 넣어주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적어드린 숫자로 해서 만일 이 혼합가스의 하한계를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위에다가 100을 넣어주고, 자, N1분의 V1이죠. 자, 메탄입니다. 메탄은 그럼 5분의 하한계니까 자, 여기다가 70을 넣어주는 거고요. 자, 에탄은 여기다가 몇 넣어주는 거야? 3. 그리고 여기다가 30 넣어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계산을 하면 70에 5니까 5, 1은 5, 14네. 그치? 그럼 밑에가 24가 나오네요. 24. 그죠? 여기가 10이고요. 그죠? 그럼 얘를 100으로 나눠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 한 4% 정도 나오네. 하한계가. 대략.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 자, 상한계가 만일 물어봤다. 상한계를 물어봤다. 그러면 어차피 조성비는 변하지 않고 여기다가 15랑 12.4만 넣어주면 되는 거야. 응? 우리가 여기다가 15, 여기다가 12.4. 조성비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혼합가스에 대한 뭐를 구할 수 있다? 상한계와 하한계를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제 말은. 됐나요? 네, 여기가 무슨 법칙? 르샤틀리에 법칙이다. 네. 그래서 중요합니다. 올해 계산 문제가 다 거기서 나왔어요. 거기서 나왔으니까 정리를 잘 해두시고요. 자, 우리 조금 쉬었다가요. 여러분들 뒤쪽에 이제 CST, CST랑 최소산소 농도 이런 것들을 한번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도 수업 들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